안녕하세요. 노후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도 자식이 보고 싶어 하는 부모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화면을 끄기를 2번, 결국 전화를 겁니다. 자식에게 벨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한참 후에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엄마. 지금 좀 바쁜데. 끊고 나면 남는 건 허전함입니다. 내가 방해가 되나?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운가?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도 어떤 분들은 다릅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합니다.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명절도 아닌데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온답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원래 자식 보기 좋아서? 아닙니다. 보고 싶은 부모와 부담스러운 부모를 가르는 건 돈도 건강도 운도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태도이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그 5가지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60이 넘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계단이 두렵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른 도시로 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은퇴 후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입니다.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하지만 이 관계마저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자녀. 그들에게도 벅찬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혼자야.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똑같이 혼자여도 어떤 사람은 외롭고 어떤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이 의무로 찾아오는 부모와 자식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부모는 완전히 다른 노년을 삽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삶이 있는 부모. 72살 김영숙 씨의 휴대폰에는 아들 전화번호가 통화 기록 맨 위에 있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6시, 하루 3번, 영숙 씨가 거는 전화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었니? 주말에 언제 오니? 처음엔 아들이 다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짧아졌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하루에 3번씩 전화하시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영숙 씨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짐이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숙 씨에게 남은 건 자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혼자가 되겠구나. 그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서예 배워. 붙잡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영숙 씨도 뭐라도 해봐. 자식들한테만 매달리지 말고. 영숙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나이에 서예라니. 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습니다. 첫 수업에 갔습니다. 붓을 잡았습니다.
먹물을 찍어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붓끝에만 집중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위에 선이 그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서의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과 토요일. 그 이틀이 영숙 씨의 축이 됐습니다.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었습니다. 서로 글씨를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서예 수업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내 글씨 많이 좋아졌대. 아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엄마 대단하시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쓴 글씨 보고 싶어요. 무엇이 바뀐 걸까요? 영숙 씨에게 자기만의 세계가 생긴 겁니다. 자식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그러자 자식들이 안심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시구나. 우리 없어도 잘 지내시는구나. 안심은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그리움을 만듭니다. 자식들은 의지하는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부모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시도하고 즐기는 부모. 자기 삶을 사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 자식들은 기꺼이 머뭅니다. 2번째, 불평하지 않는 부모. 75 박철수 씨는 아픕니다. 허리 디스크 3년 차, 무릎 관절염 5년 차, 당뇨 10년 차, 병원 가는 게 일상입니다. 약은 아침 5알, 저녁 4알. 먹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디스크가 더 나빠졌대. 무릎도 이제 수술해야 할 것 같아. 어제는 당 수치가 또 올랐어. 자식들은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시고 갈까요? 다른 병원도 알아볼까요? 하지만 그게 매일 반복되자 달라졌습니다. 전화 받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목소리의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전화할 때마다 아픈 얘기만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아빠 전화 받으면 더 우울해져요.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구나. 아픈 건 사실입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무력해집니다. 어차피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나이는 되돌릴 수 없고 병은 점점 더 생기니까요. 철수 씨는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산책 나갔다 왔는데 공원에 벚꽃이 피더라. 내가 어렸을 때 그 공원에서 자전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아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기억하죠. 그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셨잖아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재미있었던 일들, 요즘 본 영화 이야기. 전화를 끊을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몸은 좀 어때요? 철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사는 건 또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불평은 연민을 부릅니다. 하지만 연민만으로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가 생깁니다. 반면 담담함은 존경을 부릅니다. 힘들어도 꿋꿋한 모습, 아파도 살아가는 모습.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수록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이 보고 싶은 부모와 피하고 싶은 부모를 가릅니다. 세 번째, 간섭하지 않는 부모. 69 최순애 씨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대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는 쌓아뒀다가 한꺼번에 했고 빨래는 3일에 한 번 돌렸습니다. 아이들 도시락도 거의 안 쌌습니다. 편의점에서 사 먹으라고 돈만 쥐어줬습니다. 순애 씨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청소 방법, 육아 방식, 냉장고 정리법, 명절 음식 차리는 순서까지. 며느리는 처음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애 씨가 오는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도 난처해했습니다. 저희 방식이 있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 며느리가 차례상을 차렸는데 순서가 틀렸습니다. 순애 씨가 또 지적하려는 순간 아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어른이에요.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을 넘었구나. 잘못된 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애 씨 자신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어른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순애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에 아들 집에 갔을 때 집이 어질러져 있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손주들이 라면 먹고 있어도 참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 없어?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랑 밥 드실래요? 그 후로 관계가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손주들도 주말마다 보게 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간섭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너는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반면 존중은 상대를 크게 만듭니다. 너는 충분해라는 믿음을 줍니다. 자식을 놓아줄 줄 아는 부모, 며느리를 인정하는 부모, 손주 키우는 방식에 끼어들지 않는 부모. 그런 부모가 결국 더 사랑받습니다. 네 번째, 베풀 줄 아는 부모.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더 자주 올까요? 통장 잔고 3억 2천. 아파트 한 채. 젊었을 때 사업으로 번 돈입니다. 71살 이정남 씨는 자식들에게 많이 해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장만 비용까지 모두 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멈췄습니다. 명절 용돈도 안 줬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도 안 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먹고 살기 바빠. 자식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정남 씨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해줬는데 돈 안 준다고 일어나. 그런데 옆집 강윤수 씨는 달랐습니다. 윤수 씨는 정남 씨보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손주들이 오면 꼭 무언가를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 1개, 문구점 인형 하나.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윤수 씨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정남 씨는 이상했습니다. 나는 돈이 훨씬 많은데 왜 윤수 씨한테만 잘하지?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정남 씨는 많이 줬지만 그게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줬으니까 보답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윤수 씨는 적게 줬지만 그게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좋아서 주는 거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정남 씨는 바뀌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아하는 과자를 미리 사뒀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저녁 한 끼 샀습니다. 그러자 손주들이 먼저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베푼다는 건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움켜쥐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나누면 그 안에서 관계가 살아납니다. 5번째, 감사할 줄 아는 부모. 73살 한명자 씨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딸이 온 날, 한 달에 딱 한 번, 다른 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빈 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한 달에 한 번뿐이지? 다른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던데. 딸이 올 때마다 명자 씨는 흘렸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한 달 만에 보는구나. 누구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더 뜸해졌습니다. 한 달이 2달이 됐습니다. 명자 씨는 더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1년에 2번 와. 그래도 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명자 씨 가슴을 뭔가가 쳤습니다. 맞아. 우리 딸은 건강해.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잖아. 명자 씨는 말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이렇게 반찬까지 해놓고 가니 한 달은 든든하겠다.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후로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2주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유는 분명합니다. 감사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식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들으면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의욕이 꺾입니다. 반면 감사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더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비교는 독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면 늘 내 자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과한 겁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고 찾아오고 신경 쓴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부모 곁에 자식은 더 자주, 더 오래 머뭅니다.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 자식에게 짐 되지 말라는 것,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것.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해서 행복해지려 하면 자식은 도망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행복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할 때 불평 대신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오늘 집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연습은 시작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불평을 한 번 덜하고 감사를 한 번 더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언젠가 당신의 전화기에는 자식의 부재중 전화가 아니라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는 문자가 먼저 와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보고 싶어서 먼저 연락하는 부모입니까? 그 선택은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고 불평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베풀고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사는 부모 곁에 자식은 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연습을. 그 연습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